활기찬 인사를 위한 건강 지침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활력맨 아자 권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영입니다. 네, 최근 척추 질환 앓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특히나 이 직장인들 중에는 보니까 남성의 경우 25%가 1년 동안 한 번 정도는 이 척추 질환 때문에 고생을 하고, 심지어 그 중에서 한 8% 정도는 직장생활 못할 정도로 앓아 누우신답니다. 이 척추 질환의 원인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긴장된 자세도 있고요. 요즘에는 생활이 굉장히 좀 불규칙적이잖아요.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척추 질환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심할 경우에는 감각 둔화와 더불어서 대소변 장애까지 좀 커질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요. 조기에 진단하고 정확하게 잡아야 될 텐데,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척추 질환의 효과적인 단계별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해서 오늘 귀한 분 모셨네요. 아마 상당히 원하시던 분을 오늘 모시지 않았나 생각되면서 더 좋은 병원의 이병규 원장님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릴게요. 네. 자, 허리가 아프다고 했을 때 사실 우리 지영 씨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디스크. 그렇죠. 허리 디스크죠. 허리 디스크가 어떤 병인지부터 알고 가면 좋겠죠. 원장님 어떻습니까? 허리 디스크는 정상적인 척추의 충격을 흡수하는 구조고요.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것이 디스크 병입니다. 보통 우리가 디스크를 하는 것이 좀 잘못된 표현이고, 디스크 병이 맞는 것이고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 그 좌측에 보이는 것이 허리 디스크의 그 정상적인 사진입니다. MRI 사진상에서 신경을 누르는 병변이 없는 것이 상태고요. 우리 몸에 척추뼈가 26개, 디스크가 2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탈이 나는 것이, 허리에 문제가 생기면 허리 디스크, 목에 생기면 목 디스크인데, 지금 가운데 보이는 빨간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것이 허리 디스크 병이 되겠습니다. 허리 맨 마지막과 꼬리뼈 1번 사이에 디스크 탈출이 돼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것이고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데, 주로 가운데 큰 동그란 신경을 누르면 주로 허리가 아프고요. 바깥쪽에 다리로 가는 신경을 누르면 다리가 아프고, 그래서 누르는 부위에 따라서 허리가 아플 수도 있고 다리가 아플 수도 있는 것이 허리 디스크 병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어르신들 보면 걷는 거 잘 보십시오. 허리를 완전히 굽여서 이렇게 걷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 보니까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던데, 원장님 그럼 척추관 협착증은 어떤 질환일까요? 증상이 비슷하지만 허리 디스크와 가장 대변할 만한 병입니다. 이것도 그림을 보시면 좌측에 보이는 것이 정상적인 척추 MRI 사진이고요. 이 가운데 보이는 허리신경이 눌리지 않고 동그랗게 펴져 있을 때가 정상적인 사진인데, 이 신경이 좁아지는, 협착이란 말 자체가 좁아진다는 의미입니다. 협착이라는 것이 디스크 때문에 협착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 사람처럼 관절이 커져서 신경 협착이 오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척추뼈가 밀리는 불안정증 때문에 협착이 오는 경우,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건 신경 나가는 통로가 좁아져 있는 거고,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그 모래시계처럼 가운데가 이렇게 좁아져 있어서 신경 나가는 통로가 숨을 못 쉬는 것이 척추관 협착증의 특징적인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앞서 설명해 주신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 증상이 확연히 구분되면 좋을 텐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알고 싶는데요, 원장님? 그 두 개를 좀 분리해서 비교할 수 있는, 증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증상을 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허리 디스크 병은 걷는 것과는 크게 상관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고요. 척추관 협착증은 특징적으로 오래 걷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다가 쉬면 좀 편해지고, 그래서 걷다가 쉬다가 또는 앉아 있다가 이렇게 자꾸 반복하는 사람들이 척추관 협착증 환자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허리 디스크 환자들은 허리를 앞으로 굽혔을 때 더 허리가 아픕니다. 앞으로 숙이는 동작이 디스크 압력을 높이기 때문에 급성기에 있는 허리 디스크 환자들은 허리를 숙였을 때 더 아픈데, 척추관 협착증은 반대가 되겠습니다. 오히려 척추를 뒤로 제끼는 것이 관절의 압력을 높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더 힘들어지고, 허리를 오히려 숙여야 더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와 반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대개 이제 특징적으로 허리 디스크가 이제 허리와 다리가 아픈 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척추관 협착증은 그거보다는 이제 엉치가 아프고 네. 좀 더 이제 한쪽보다는 양측으로 아픈 것이 좀 더 차이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허리 아픈 사람들이 다 한 번씩 해봤을 겁니다. 반듯하게 누웠을 때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 아프냐 안 아프냐 물어보는 하지 직거상 검사에서 네. 디스크병은 좀 더 들어 올리면 통증이 심해지는 데 비해서 만성적인 코스를 가는 척추관 협착증은 다리를 들어 올려도 통증이 더 심해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생 연령에 있어서도 디스크병이 좀 더 젊은 20대, 30대에 더 많이 생기는 데 비해서 척추관 협착증이 좀 더 노년층에 주로 생기는 병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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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는 사실 디스크 하면 수술 때문에 좀 많이 망설이셨잖아요. 그렇죠. 또 수술도 무섭지만 수술 후에 부작용까지 걱정하느라 또 최근에는 이것 때문에 이 비수술적인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원장님, 그런데 이런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까 그 종류 때문에 굉장히 또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제 척추 질환이 이제 워낙 많이 발생하는 거고, 네.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거를 치료하고 다루는 사람도 많다 보니까 치료법이 상당히 복잡해지고, 네. 이게 요즘은 이제 인터넷 통해서 환자들이 많이 알아가면서 치료법에 혼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별 치료라는 것이 가장 쉬운 병은 심하지 않은 병을 간단하게 치료를 해야 되는데 너무 크게 치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에 대한 단계별 치료법을 상당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가장 기본적인 1단계입니다. 통증만 있고 신경마비나 이런 것이 없는 단계에서는 물리치료나 운동치료를 함으로써 가장 간단하게 치료가 되고 이런 것은 별다른 부작용도 없이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선호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도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약물이나 주사치료로 넘어갑니다. 네. 그렇게 해서 1, 2주 이내에 치료가 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 3단계로 넘어가고요. 비수술적인 치료는 요즘 이제 시술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째고 하는 거를 수술이라고 하고 바늘로 하는 거를 시술이라고 이제 이해하기 네, 쉽게 네. 하는데 이 비수술적 치료라는 것이 이제 시술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4단계는 이제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환자들을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4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지시는 부분이 바로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인데요. 네. 아까 소개했던 것 중에 4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라는 치료법이 있다고 하거든요. 원장님 어떤 치료 방법인가요? 요거는 뭐 말이 길긴 하지만 이 말 안에 이제 다 치료법이 설명이 돼 있고요. 네. 경막이라는 것이 허리신경을 싸고 있는 막입니다. 그 막 바깥쪽으로 내시경을 넣어서 레이저를 통해서 디스크를 치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그림에서 보면 좌측에 이제 꼬리뼈 쪽에 신경하고 통해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이쪽의 구멍을 통해서 1mm 정도의 가느다란 관을 우리 MRI로 확인된 병변 부위까지 이제 관을 올리는 것이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직접 모니터로 보고 그 병변 부위에 레이저를 쏴서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하는 것이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 되겠습니다. 네. 네. 뭐 이름이 또 생소하고 맞아요. 워낙 길어서 좀 어려운 시술법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또 하나하나 풀어보니까 굉장히 좀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원장님, 어떤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 효과적인지 이게 또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의 이제 적응증이 되겠습니다. 보통 디스크병, 허리 디스크병에 가장 많이 이제 치료가 되고 있고요. 네. 척추관 협착증, 그 다음에 척추 수술을 한 다음에 MRI 상으로는 별 이상은 없는데 통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신경이 늘어붙는 유착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유착이 있는 부분을 띄워주기 위해서 이런 시술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진 않아도 신경 자체가 이제 퇴행이 돼서 척추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대로 이제 째고 하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시술이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분 내지 30분 정도로 시술 시간이 상당히 짧고요. 마취도 그냥 그 시술 바늘 들어가는 자리만 마취하는 국소 마취로도 시술이 가능하면서 이제 국소 마취이기 때문에 이제 고령자도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는 장점과 째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로 당일 또는 바로 다음 날 복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착 얘기를 했는데 네. 이런 MRI를 통해서도 보이지 않는 병변까지도 내시경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뭐 짧은 시술 시간 또 국소 마취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원리로 이것이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 원리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지금 어떤 상황인가, 원장님? 지금 아까 이제 꼬리뼈를 통해서 MRI로 확인된 병변 부위까지 바늘이 이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네. 이제 국소 마취를 하고 뭐 카테타라고 그러죠. 그걸 병변 부위까지 쭉 따라가면 신경을 따라서 쭉 따라가다 보면 그 MRI 상에 보였던 디스크, 지금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튀어나온 디스크가 되겠고요. 네. 그 부위를 우리가 이제 레이저를 통해서 제거를 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레이저는 그 고체화된 디스크를 바로 기체로 변하게 하기 때문에 제거를 하더라도 특별히 이제 부유물이 남지 않고 바로 제거가 되기 때문에 증상이 바로 개선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당일 퇴원도 가능한가 네. 봐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자, 원리 영상 보셨고요. 그 척추관 협착증을 앓고 계시다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하시고 좋아지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네. 많이 계시겠지만 그 중에서 몇몇 분만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환자분은 이제 60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네. 이제 좌측에 보이는 것이 이제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지금 앞뒤 신경 나가는 통로가 상당히 좁아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가운데 있는 영상이 이제 우리가 관을 병변 부위까지 찾아 올라가는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우측에 보이는 사진이 이제 디스크가 제거되고 신경 나가는 통로가 넓어져 있어 이제 환자 증상이 개선된 것이고요. 네. 환자분은 60세 여자로 척추관 협착증을 한 5년 정도 앓았던 환자분으로서 네. 오래 서 있으면 다리 통증을 갖고 있었는데 시술 후에 통증도 많이 좋아지셔서 운동을 다닐 만큼 이제 증상이 많이 회복된 환자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환자들이 이제 치료하고 나면 얼만큼 좋아졌나를 보는 사진인데 좌측에 보이는 것이 순환이 안 돼도 좀 더 푸른색의 이게 증상이 나오던 것이 네, 시술 네. 후에 순환이 개선되면서 좀 더 증상이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비수술 치료 방법 중에 고주파를 이용하는 그 시술 방법이 있었거든요. 네네. 이게 고주파 수액 감압술의 모양이에요. 어떤 치료 방법인가요, 원장님? 네, 아까 이제 그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은 디스크를 바깥에서 튀어나온 부분을 깎아내는 치료라면 이 고주파 수액 감압술은 디스크 안에다가 이제 관을 넣어서 이제 고주파라는 것이 일종의 전기 인두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네. 전기 인두로 튀어나온 디스크를 오그라뜨리고 녹여내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계란 후라이 같은 것이 열을 가하면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단해지기도 하고 네. 네. 오징어 같은 것을 이렇게 구우면 말아들면서 네. 단단해지는 네. 것처럼 디스크라는 것이 이제 특수한 단백질 구조이기 때문에 디스크 안에다 열을 가해서 이제 그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고주파로 일부러 녹여내기도 하고 일부는 단단하게 만들어서 튀어나온 부분을 압박을 좀 줄이고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 그림을 좀 제가 보시면 네. 이제 고주파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디스크를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거한다고 그러는데 뭐 기구에 따라서는 디스크 튀어나온 반대 방향 또는 이제 같은 방향으로 치료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원리는 고주파 열선이 레이저보다는 좀 더 이제 굽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직진 성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구분 조직에 대해서도 치료가 가능하고 네. 좀 더 이제 저열이기 때문에 디스크 높이가 유지가 되는 환자라면 고주파 수액 감압술 같은 치료로서 이제 치료를 할 수 있고요. 이것이 이제 레이저와 다른 것은 이제 레이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진 성향이 있고 고열이기 때문에 이제 목에 하기 불편한데 이거는 이제 저열이기 때문에 허리와 목 두 군데에 다 시술이 가능한 이제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럼 네. 목 디스크에도 가능하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주파 수액 감압술 그 원리 영상도 준비해봤습니다. 네. 화면으로 보시죠. 지금 병변이 있는 부위를 우리 MRI로 찾았던 부분을 네. 디스크 지금 저 기구는 이제 반대쪽에서 들어가는 기구가 되겠고요. 저기에서 병변 부위까지 조금씩 휘어지는 기구를 이용해서 병변 부위를 찾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 중에 엑스레이로 병변 위치가 확인되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고주파로 열을 이용해서 디스크를 녹여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일정 시간 디스크를 녹여내고 나면 그 다음엔 디스크를 다시 단단하게 하는 치료 과정을 함으로써 이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치료하는 것이 지금 저 원리가 되겠습니다. 네.
고주파 수액 감압술 시술 원리 영상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 지금 고주파 수액 그 감압술은 어떤 증상 있는 분들이 이 시술 받으면 좋을지도 궁금해지거든요. 네. 아까 이제 허리와 목에 다 이제 시술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허리 통증이 심하거나 이제 오래 앉아 있기 힘든 경우, 당연히 허리 디스크에 문제가 있었을 때 그런 거고, 허리를 숙였을 때 통증이 심한 경우도 디스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허리를 숙이는 동작이 디스크 압력을 높이기 때문에 디스크 병 자체가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고요. 만성적으로 허리와 목에 통증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목, 허리 디스크 병에 양측에 다 쓸 수 있는 것이 고주파 수액 감압술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그 대상까지 살펴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고 맞아요.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가장 궁금해하는 그 부분이 나와 같은 분들이 계시나. 같은 증상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네. 나 같은 증상도 쉽게 치료가 가능해요.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네. 따라서 저희가 고주파 수액 감압술로 치료한 사례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사례분은 허리 디스크로 좀 고생하신 분이죠.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린 것이 이게 이제 디스크 높이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디스크가 너무 많이 디스크를 녹여내는 치료이기 때문에 디스크가 너무 많이 달아져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고, 디스크 높이가 저 환자처럼 높이가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구조가 유지돼 있으면, 튀어나온 부분만 있으면 고주파를 이용해서 아까 보이는 영상처럼 튀어나온 부분을 네. 고주파로 녹여내서 우측에 보이는 사진처럼 튀어나온 부분이 정상화되셨고요. 환자분은 이제 5년 정도 된 56세 남자 환자분으로서 허리 통증과 오른쪽 다리 저림이 있었는데 시술 후에 바로 통증이 완화되면서 다리 저림 증상도 같이 좋아졌던 환자입니다. 네. 자, 그러면 사실은 그 뭐 수술을 하지 않고 네. 지금 시술 통해서 좋아지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지만 네네. 결국은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네. 아마 그 비수술을 통해서 별로 나는 효과를 못 봤는데 하고 TV를 지금 보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결국 이분들은 수술을 하실 분일 수 있어요. 또 네. 오랫동안 방치하신 분들은 또 수술을 해야만 그렇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으시겠죠. 뭐 어떤 경우에 좀 수술해야 됩니까, 원장님? 지금 이제 허리 통증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95% 가까이가 비수술적인 거로 커버가 되고 네네. 있는데, 네. 이제 그래도 결국은 이제 통증이 남는 부분들은 이제 디스크의 탈출, 이제 이게 척추를 보면 구조와 기능을 따질 수 있는데, 네. 구조적으로 신경을 압박이 너무 심하게 이제 눌러서 도저히 이제 비수술로는 하기에는 너무 많은 열과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서 신경이 손상을 당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위험한 경우.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이제 고주파 수액 감압술처럼 디스크가 다 달아가지고 디스크가 척추 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해야 되는데 이제 흡수를 네. 못하는 경우에 네네. 수술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환자들을 보면 다리에 힘이 빠지고 이제 마비가 오는 경우가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힘이라고 하면 이제 운동신경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은 다리에 감각이 없어서 보행이 힘든 부분, 이런 것들도 이제 수술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대소변 장애가 생긴다. 이게 이제 마미증후군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는 꼭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지체했다가는 장기적인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아주 불편한 경우도 수술을 하는 것이 더 나을 듯 합니다. 네, 바로 이런 경우에는 꼭 수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어르신들은 이 수술이라는 말만 들어도 이 단어만 들어도 굉장히 좀 부담감을 그렇죠. 느끼시거든요. 네.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경막에 부분 마취를 하면 어르신들의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경막의 부분 마취도 좀 어렵습니다. 네, 원장님.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그전에는 이제 수술을 하려면 무조건 전신 마취를 해야 돼서 환자들이 이제 마취에 대한 부담도 좀 있으시고요. 또 요즘은 이제 나이들이 점점 더 이제 고령 사회가 되면서 네. 평균 연령이 저희가 수술하는 환자들도 이제 거의 70세 이상이 이제 많다 보니까 환자들이 이제 내과적으로 문제를 많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대개 기본적으로 고혈압, 당뇨에 뭐 골다공증 정도는 다 이제 기본 3종 세트로 다 갖고 계신 네, 분들이 네. 많아서 그런 환자들을 좀 더 이제 신체적으로 이제 부담, 심장과 폐의 부담을 덜 주게 하는 그 치료법을 찾은 것이 경막의 부분 마취가 되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부분 마취를 하면 이제 수술 받는 부분만 마취를 해서 그 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환자가 이제 심폐에 대한 부담이 훨씬 더 이제 적게 되겠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전신 마취가 안 하기 때문에 부분 마취를 하면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과정까지도 마취를 하면서 같이 동반적으로 얻을 수 있어서 네. 좀 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경막의 부분 마취의 특징으로 보면 네. 전신 마취에 대한 불안감이 훨씬 더 이제 없는 것이 장점이 되겠고요. 그 수술한 다음에 통증도 없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작년에도 보면 그 고령 환자 87세 노인 환자도 이제 수술을 하셨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부분 마취만 해서도 이제 안전하게 수술이 가능한 부분. 그다음에 환자가 의식이 있기 때문에 수술 네. 중에 이제 제가 진료하고 있는 수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환자와의 대화도 가능한 것이 경막의 부분 마취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자, 좀 전에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당뇨, 고혈압, 뭐 골다공증, 네. 3종 세트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만큼 많이들 그런 질환이 흔히들 있는 질환이라는 얘기죠. 맞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막의 부위 마취 그 말씀해 주신 그 영상 준비했거든요. 네. 함께 보십시오. 환자가 이제 수술 때 수술하는 자세를 이제 반듯하게 이제 엎드린 상태에서 네. 그 수술 신경 부위에만 이제 마취 주사가 이제 들어가는 것이 되겠고요. 지금 이제 수술을 시작을 하는데도 환자가 다 의식이 다 있는 겁니다. 환자가 네, 이제 네. 수술한다고 얘기하고 이제 환자 이제 수술하면서 이제 신경 손상이 됐는지 여부를 발가락 움직여 보세요 해도 환자가 다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체크를 바로 그 자리에서 네.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성격이 제가 급해서 네. 좋은 예우를 좀 빨리 듣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원장님, 이 경막의 부위 마취를 통해서 좀 치료하고 나서 좋은 예우 몇 가지 좀 알려주시죠. 네. 그 지금 이제 수술한 환자분은 69세 여자 환자로서 척추관 네네. 협착증 환자입니다. 네. 저 위에 보이는 사진이 신경이 막혀 있는 협착증 부위고요. 이것이 밑에 있는 사진이 신경 나가는 통로가 다 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이게 부분 마취만으로도 가능하다 이런 것이고 네네. 환자 수술 전 증상으로는 오래 걷지를 못했는데 보행이 편해지고 증상도 좋아져서 현재는 등산이 할 정도로 많이 좋아졌다. 이것이 네.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네. 프로그램의 특징도 보면 치료 사례를 말씀드리고 나면 전화가 폭주를 한다는 특징이 네. 있다는 것이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면서 지금 전화를 많이 주고 그러니까 비슷한 계시거든요. 증상인데 치료가 됐다고 하니 네. 귀가 쫑긋하신 거죠. 근데 빨리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네, 네. 수고 많으시죠. 예. 증상과 연세도 말씀해 주세요. 예, 나이는 만 61세에.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그런데 제가 한 3, 4년 전에 네. 예, 허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떼다 안 돼서 MR을 찍으니까 4번, 5번 사이가 협착증이라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약을 수술 안 해도 되니까 약을 한 먹으라 해서 약을 한 4, 5개를 먹고 나니까 조금 낮아졌어요. 네. 낮아졌는데 그래 그 뒤에 병원에는 안 가요. 안 가는데 요즘 근래 와서 짜다가 보면은 장단지나 허벅지에 네. 허리 쪽으로 담이 근육이 좀 땡겨가지고 담이 자주 오더라고요. 담이 한 번씩 오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연락해가지고 이리 선생님한테 여쭤볼까 싶어서 그래 전화 통화 해봅니다. 네. 지금 네, 이제 잘하셨습니다. 걷는 거는 얼마나 가능하세요? 한 30분 정도 걷는데 큰 이상은 없으신가요? 제가 지금 현재는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막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은 하고 있는데 네. 일하는 데는 많이 지나서 아침에 자고 일하면은 허리가 뻐지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환자분 상태는 뭐 수술적인 치료는 전혀 필요 없으신 상태는 맞은 것 같고요. 이제 네. 과거에 이제 4, 5년 전에 이제 협착증으로 네. 이제 약물 치료를 하셨다는데 그러면 지금 그 척추 순환 도와주는 약을 아마 드셨던 것 같고요. 지금 예, 다시 이제 척추의 신경 순환 도와주는 약들을 다시 처방을 해보시고 보통 예. 그 약을 먹는 한 사이클이 한 3, 4개월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아, 먹어서 예. 개선이 된다면 또 예. 옛날처럼 이제 생활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예. 해서도 먹는데 이제 개선이 없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시술 중에서 치료법을 찾으셔도 될 것 같고 아직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당일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멀리 계신 분들도 방송 보시고 네. 언제든 서울 오셔서 하루 만에 금방 네. 좋아지실 수 있다고 하니까 희망 갖고 찾아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분 더 한번 연결해 볼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남성분이신데요. 네, 원장님과 직접 증상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오른쪽 엄치하고요. 예.
종아리 밑에 바깥쪽으로 네. 상당히 많이 땡기고 아파요. 네. 얼마나 되셨죠? 제가 그렇게 한 작년 2012년도 12월 달에 네. 시술을 한번 받았습니다. 네. 그때 협착증이라는 그 진단을 받고요. 네. 신경판이 막혔다고 그래서 그거를 뚫는 시술을 한번 받았습니다. 네. 근데 그 시술을 받고 나서 그 당시에 아팠던 정태는 없어졌는데 네. 지금 현재 오른쪽 응치하고 오른쪽 종아리가 많이 땡기고 네. 아주 앉아있기가 굉장히 불편한 그런 세수할 때도 그렇고 네.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아픈 양상은 그 협착증보다는 디스크에 의한 증상입니다. 허리를 수그리는 동작에서 더 불편하시고 양쪽보다는 한쪽 증상으로 아프신 거면 작년에 검사를 받고 치료받았던 부분은 나름 이제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새로운 병변이 조금 더 악화되는 양상입니다. 같은 부위일 수도 있고 다른 부위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우측에 디스크 증상이 새로이 발생된 것으로 보이고요. 다시 MRI를 찍어보시고 지금 정도 증상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레이저든 고주파 아니면 또 다른 그 약물로 하는 방법으로라도 시술로도 치료가 가능할 듯 해 보입니다. 네. 다시 시도를 한번 시술적인 치료를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 치료 사례에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고 또 전화 상담 통해서 느낀 거지만 이렇게 어떤 시술을 받고 또는 수술을 받고도 또 다른 또 척추에는 또 다른 질환이 계속 생기고 맞아요. 그런가 봐요, 원장님. 그렇죠. 이제 척추는 갈수록 이제 쓰면서 노화되고 닳아지는 조직입니다. 재생이 안 되는 조직이어서 한번 척추 환자는 평생 척추 환자라고 우리가 이제 말을 하는데 네. 이제 재생이 안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계속 나이 먹을수록 써가는 거고 우리가 잘못 쓰면 더 빨리 닳는 겁니다. 그래서 네. 아까 운동이나 이런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나쁜 습관을 들이거나 너무 이제 디스크가 빨리 닳거나 관절이 빨리 망가지는 거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네. 본인 나이보다 더 빨리 이제 노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아까 말한 협착이나 그런 것이 좀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네. 이 수술적인 치료도 자꾸 이제 해놓은 상태에서 자꾸 연달아서 가게 되면 인접관절에서 또 큰 치료로 가야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기에 진단하고 조기에 치료를 해서 좀 더 작게 가서 나중에 큰 치료로 가는 것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척추 치료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시술이 전혀 아프지 않다, 좀 네. 아프지 않다라고 들었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시술해주시면 안 아플 것 같아요. 아까 상담 전화에서도 네. 말씀하셨잖아요. TV 보니까 인자하시고 네. 설명도 상세하게 인기가, 해주셔서 네, 대단하십니다. 너무 궁금해하실 텐데요. 저희가 알려드리면 어떤 분이시고 어디 계신지 어디 계시죠? 더 좋은 병원의 네. 이병규 원장님이십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상담 전화가 대단했는데요. 방송이 끝나더라도 이 상담 전화는 계속됩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에게 적극적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척추질환에 더욱더 효과적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욱더 저희는 활기찬 모습으로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활력맨 물러갑니다. 팍팍! 네, 고맙습니다. 아프십니까? 무릎 관